그런데 이게 이제 그럼 만약에 사실로 다 드러나고 뭐 그 판결 수위에 따라서 이거 내년 총선에도 영향 미칠 수 있나요? 왜냐면 고소고발 꽤 많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여야 간에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자 하더라도 뭐 친고죄가 아니고 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국민의 법 감정을 보면 국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가지고 국회를 이른바 동물국회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법적 판단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네. 굳이 한쪽에게 책임을 좀 묻는다면 어디에 좀 더 무게가 실릴까요? 여야가 이걸 갖고 무슨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다시 또 이 검찰의 손에 넘기는 이런 거는 저는 안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숫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는 참으로 위험한 정치다. 나치도 선거로 집권한 거예요. 혁명을 통해 집권한 게 아니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우위 이전에 설득과 타협하고 국민적 명분을 끌어가는 그리고 이런 사법적 판단이나 또 거기에 기대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네네.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낸 개혁 과제인 만큼 예.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마저 그렇게 걷어찼어야 했는가. 네. 이것마저 예. 뭐 거기 제가 그냥 거부했어야 하는가.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만 반론을 깨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 공수처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이게 개혁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짬짬이라 그러잖아요. 왜 짬뽕과 짜장면을 그 같이 해가지고 왜 두 개 다 먹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하나의 법안이 지금 엄청난 나름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법여연합이라는 사당연합이라는 게 요 세 가지 법안에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를 짬짬이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일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선거법을 이번에 통과시킨다. 또 뭐 공수처법을 결론 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 이것도 못한다고 거부해버리니까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거부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건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예. 뭐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 정치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최소한 7년 동안은 네. 부끄러운 모습이 해외 외시로 나가는 모습은 없었잖아요. 네. 이게 7년 만에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이건 그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 국민들이 자기 생존권 갖고 싸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는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게 되면 경찰이 뭐 사살을 한다. 이렇게 막말까지 했던 그분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데가 어딥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깬 게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만드는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깼단 말이죠.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또 봐주잖아요, 이거. 그러다 다음에 또 이게 선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아니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사건이에요. 이게 상정된 다음에 뭐 폭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폭력은 안 하죠. 장애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파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평화롭게. 근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이게 무엇이 독소조항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좀 보여줄 정확하게. 필요가 있고요. 예. 흥미로운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는데 39대 44, 제가 34. 볼 때는 집토끼, 그러니까 애국당으로 간 집토끼까지 모두 이제 그 들어온 정도이고 자유한국당으로서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하느냐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정의당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반드시 정의당에 유리하다 이런 단정적인 얘기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야의 진영 싸움이 사실 온라인상으로까지 이렇게 번진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동의하는 국민청원이 뭐 역대 최다 인원을 세운 데 이어서 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 명을 가뿐하게 이렇게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자유한국당 퇴출 요구가 160몇만 클릭, 그다음에 민주당은 뭐 20몇만 클릭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청와대가 답을 해야 돼요. 20만이 넘으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로 지지율을 보면은 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 너희 나가라. 없애버리자 하는데 지금 그 클릭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건 또 다른 브루킹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또 심지어는 뭐 그래서 청원 숫자에 대해서 지금 네. 조작설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실 진실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잖아요. 공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자기 성찰하는 모습은 일단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지를 더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행태가 목불 인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 당은 도대체 인내할 지경을 넘어섰구나. 무슨 막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 구호 자체도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자가당착적이고 또 그랬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저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것 그러고도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 의사를 청와대 국민청원안을 통해서 표출하는 거다. 민주당엔 모바일 당원만 해도 거의 한 7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추산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4개까지 쓸 수 있다고. 그죠? 다 아실 계정을? 거예요. 네. 계정을. 그러니까 160만이라는 숫자와 25만이라는 숫자를 갖고 하기에는 그거는 기준이 맞지도 않을 뿐 아니고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는 그 자체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매크로를 활용한 드루킹을 목격을 했잖아요. 8,800만 건의 그 클릭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뭐 160만 건 갖고 그래요. 나는 이게 한 1,000만 건 됐다면 오 그거 뭐 야 그 얘기 된다. 왜 스케일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160만 건 갖고 뭐 오 대단한 세상인 것처럼 왜 그러냐고.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매우 불건전한 민주주의의 현상이에요. 이건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이 순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역기능으로 가서 정치를 퇴행시키고 진영 논리로 갈라 싸움박질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네.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클릭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가 기껏 만들어 4개를 만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4번 클릭했다 해도 적어도 40만 원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지금 160만 거의 170만에 좀 다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현실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작이다. 또는 중복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의 사주다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데 아니 그래서 정말로 저 황교안 대표를 야당의 지도자 또 나경원 대표를 야당의 지도자로 세우자고 들면 저는 누군가 현명한 참모가 현명하게 조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 들어가서 뭐 선거법의 문제, 공수처법의 문제, 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보겠다. 뭐 이렇게 덤벼들면서도 뭐 국민들에게 이런 점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 이른바 투트랙 투쟁을 하자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주 현명한 대응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태웠던 여당부터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장외투쟁 계획부터 발표한단 말이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국정 파탄 저지하자, 좌파 독재 막아내자. 친문 우세, 반문 유세,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 민주국가로
굳건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센 발언을 막 누군가 하는 거는 차제의 선명한 야당 지도자 투사로서 자리매김하자라고 누군가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코디네이터를 뭐 브레인이 됐든 잘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저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그 안에. 참 두 분이 이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을 걱정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참 감사한데 뭐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차피 뭐 내년 총선이 됐건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대선이 됐건 중원 전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울고 싶은데 여당이 뺨 때려준 거예요. 왜냐?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복당파, 잔류파, 그다음에 또 전국 운영 방향을 놓고도 노선의 차이가 또 생겼을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도권 의원들하고 그 영남 TK, PK 의원들하고는 이해가 달라요.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결집시켜 준 거예요. 발길질하고 한구퉁이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러나 극한으로 어디까지 계속 강경투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뭐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면 뭐 돌아올 뿐 아니고 또 타협도 협상도 당연히 또 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당의 정치력 회복.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장내로 돌아오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수. 그거를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장애투쟁을 계속 하느냐의 여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의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보수 결집은 상당 부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근데 결집을 하기 전에 황교안 체제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보느냐.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5년 정권의 이맘때쯤 되면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보니까 오만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애투쟁 내지는 공수처 이게 변수가 아니라 이제 내년쯤 되면 경제가 더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정치가 움직이려면 참 명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명분을 막 자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벌였고 그런 결과로 바깥으로 나왔으니 그 패스트 트랙 태운 데 대해서 사과해라.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게. 이러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맞아요.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정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생에 관한 문제니까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저는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전략통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기왕에 뱉어놓은 얘기가 있어서 소위 이제 선진 민주주의 뭐 정당 체제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1야당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퇴로를 찾아주는 거는 그렇죠. 바로 여당의 리더십이거든요. 그거지.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원내대표가 내가 이런 상황, 이런 개혁 입법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그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마지못하게 들어오기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당이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좀 큰 정치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가서 조언해 보세요. 이미 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죠. 패스트트랙 지정된 후에 정말 유감스럽다. 그렇지만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섰으니까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면 한 김에 나가는 마당에 못 이기는 척 들어와야 되는데 당장 삭발을 하셨잖아요. 이거 삭발이 또 어지간한 결심이 아니면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아마 지금 우리 진 의원께서 야당의 전략기획통이라도 똑같으실 거예요. 왜냐? 어쨌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삭발까지 했는데 그냥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저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쭉 얘기하신 것처럼 요 이후에 그러면 어떤 회군의 명분, 회군의 전술을 갖고 돌아와서 말하자면 합리적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또 얘기하신 대로 중도에 있는 개혁적 생각을 가진 보수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보겠죠. 그래서 아까 걱정들 해주시는 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는 좋은 쓴약을 얘기들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뭐 자유한국당 뭐 대표는 아니지만 그 행복하게 받으시는 거. 대신해서 상당히 그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외부자가 아니에요. 핵인싸네. 핵인싸. 꽤 오래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분은 뭐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은 네. 대충 이제 아시니까 좀 이풀기가 되셨나요? 글쎄 한참 이풀기.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절반쯤 왔다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 맥이 풀려.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네. 이게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서. 완행열차.